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후국 영령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런 날을 기리는 날입니다. 그분들이 있었기에 오늘날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그분들의 어떤 충정과 그 희생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주는 47세 된 여자분 사주인데요. 이 사주도 우리가 반드시 공부해야 될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선택해 봤는데 어떤 부분이 우리가 공부를 할 것인가 그런 걸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주는 자월에 태어난 기미일주가 되겠죠. 그러면 용신은 편재격이죠. 그래서 지장간이 임계로 되어 있고요. 천간에 용신이 떠 있는가 봤더니 없어요. 그러면은 이 용신이 떴을 때 발복을 한다. 그러니까 천간에 이 월지에서 투출된 용신이 뜨면은 좋은데 그게 떠 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 지지에 있는 용신이 천간으로 떴을 때 발복을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그럴 때도 이 용신이 닫히질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용신이 떴는데 그것을 극하는 기신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은 용신이 떠서 오히려 패가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사주는 용신도 봐야 되고 상신도 봐야 되고 기신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약은 뭐고 병은 뭔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용신과 상신을 다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간의 왕세도 또 봐야 돼요. 그게 신강신약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월지 중심으로 보는 한이 있더라도 각 기운들이 근이 확실히 있고 뿌리가 확실히 있어가지고 힘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다 살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주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된다. 이 사주는 먼저 보면은 기토가 미토에 있으니까 엄청 강한 사주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기 다 토기운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겉의 모양은 단정하고 뭐 그럴 것 같지만 속의 내심의 어떤 의지력이라든지 일을 추진하는 거, 그 다음에 본인의 어떤 포부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큰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일간이 이제 왕한데 이렇게 일간이 왕하면은 재관을 쓰는 게 좋죠. 재와 관을 써야 돼 가지고 왜냐면은 관은 나를 극하는 기운인데 그것을 충분히 막을 만한 힘이 있고요. 재는 내가 가서 극을 해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뺏어와야 되는 건데 내가 남의 걸 뺏어오려면 내가 힘이 있어야 되죠. 근데 충분히 힘이 있기 때문에 재도 내가 취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이 재가 하나 있는데 다 토에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의 네 기운 중에 한 가지 기운이 있으면은 그 기운이 우리가 궁성이 깨진다 이렇게 봅니다. 궁성이. 그러면 궁은 뭐냐면은 여기가 조상궁, 부모궁, 그 다음에 배우자궁, 자식궁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직업궁도 되고 여기는 내가 사는 집에 관한 주택궁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데 변동이 생기면은 이 부분이 궁도 깨지고 성은 뭐냐면 십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십성은 재가 되는 겁니다. 이 재물이 깨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하는 방법은 첫째, 월지가 깨져 있는 상태니까 부모덕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월지는 직업을 나타내니까 직업도 마땅치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업과 부모 자체의 덕이 좀 약하고요. 그 다음에 성으로 따지면은 재물의 어떤 기운도 약하다. 그런데 재는 우리가 재물도 되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됩니다. 그래서 재가 깨지면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재물도 취하지를 못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하시면 좋아요. 학생들이 재운이 이렇게 일찍 들어오면은 재가 뭐 돈을 번다는 게 아니라 돈 벌 욕심 때문에 학생의 본부를 못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재운이 가장 안 좋습니다. 그래서 재가 들어와서 인성을 극하면 애들이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어렸을 때도 빨리 커서 돈 벌고 싶다 이런 생각 가지고 공부를 등한시하고 그런 경향이 많고 그 다음에 뭐 여자친구 사귀느냐고 뭐 남자애들은 공부를 안 하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지지로 보면은 지지가 완전히 이 비견이 이렇게 전부 다 재를 극하는 모양새가 되니까 재물운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재라는 것은 상신이 뭐냐면은 정관을 보는 게 제일 좋고요. 두 번째는 식신이나 상관을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천간에 떠 있는 게 보니까 여기 식신이 떠 있어요. 이 식신은 상당히 좋죠. 재가 뜨면은 금생수 해가지고 식신 생지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게 지금 보면 병신합이 되는 겁니다. 병신합이. 인이 이렇게 그 내 상신을 합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돼가지고 합거가 되는 겁니다. 합거가 돼가지고 이게 식신도 못 쓰고 인도 못 쓰는 모양새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가 떴을 때 식신 생재하는데 그러질 못하니까 내 재물을 만들질 못하고요. 재물을 키우질 못하는 겁니다. 게다가 병신합이 되고 여기에 정관이라도 떴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 떡하니 뜬 게 역시 또 이게 비견이 뜬 거예요. 그러면은 수기운이 떴을 때 토국수 해가지고 재가 또 깨지는 모양새가 되죠. 최악의 어떤 사주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 이걸로만 보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군겁쟁제가 되는 거예요. 이 비견겁제가 많아서 내 재를 다 노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형제 자매 덕도 없는 거죠. 부모도 곱고 직업 궁 자체가 깨지고 형제 자매 덕도 없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 정관이라도 하나 떴으면 참 좋았을 텐데 관도 없어요. 목의 기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관사주에 이 식신은 인에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재는 이 비견에 포위가 되어 있으니까 그야말로 돈하고는 인연이 상당히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사주가 거지팔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사주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사주는 어렸을 때 운이 관방으로 흘러요. 목방으로 흐르니까 그나마 이러한 비견을 전부 다 제어하면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해왔다는 얘기죠.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화운으로 흐르면은 화는 제격에 이렇게 인운으로 흐르는 건 나쁘진 않은데 이것이 또 이런 비견겁제들을 화생토에서 생해주니까 이 재물하고는 점점 인연이 없어지는 거겠죠. 이게 지금 보면은 47세 됐는데 이제 이 목방이 어렸을 때 관이 들어온 것도 좋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공부를 좀 곧잘 했겠죠. 그 다음에 살이 들어오면은 재생살이 되지만 이 살이 들어오는데도 워낙 뿌리가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이 정도 살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도 자녀형으로 해서 직업궁에서는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경진으로 오면은 여기 이제 그 겁재가 들어와서 이렇게 재를 신재 합을 하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토생금 해가지고 상관이 살아나는 거죠. 겁재하고 상관이 이렇게 동주하는 운에서는 그렇게 썩 좋을 게 없습니다. 상관은 말썽 이런 거가 되고 겁재는 나를 분탈하는 거. 물론 여기 재가 커지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여기 워낙 이런 식의 그 비견이 재를 극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재물하고는 인연이 상당히 없게 되어 있죠. 이 46대 운에 보면은 이제 상신이 다시 떠서 그런 건 좋고요. 이게 화가 들어와서 내가 배운 걸 가서 제격 폐인이 되는 거죠. 내가 배운 걸 가지고 뭔가 새롭게 뭘 해볼 수 있는 그런 운은 되는데 이것도 또 여기 비견겁제들을 이렇게 생해 주니까 그렇게 썩 재물하고의 어떤 부분은 그렇게 크질 않다. 게다가 56대 운에 오면은 천간으로 재운이 뜨지만 여기 이것이 잡혀 있고 그 다음에 이 비견만 있으니까 토국수에서 이걸 또 깨겠죠. 그 다음에 여기 화운이 들어와서 좌우충하니까 직업적으로 어떤 변동 변화가 잦겠죠. 그 다음에 여기 56대 운 봐더라도 여기도 재물이 오면 토국수에서 또 깨지고 여기 또 깨지고 아마 이분은 66서부터 76대 운에 이렇게 재가 다 깨지고 그러기 때문에 이때
상당히 좀 그 생명도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재가 깨질 경우에 그 본인의 어떤 그 힘든 어떤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주가 상당히 그 초년에는 좀 그래도 그 괜찮게 좀 나갔었는데 운이 흐름에 따라서 좀 힘든 운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조 자체가 여기서 이 병화가 없으면은 토생금 해가지고 주위 사람하고 해서 내가 뭔가 벌리고 제가 떠도 깨지지가 않는데 여기는 이게 다 잡혀 있으니까 우리가 일간이 깨지는 것보다 용신이 깨지는 게 폐해가 더 크고 용신이 깨지는 것보다 상신이 깨지는 게 더 크다 이렇게 이제 자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런 사주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배운 것 때문에 내가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렇게 허드렛 일을 할 수 있어? 내가 박사학위 소지자인데 내가 뭐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이런 정도. 배운 게 병인 거예요, 배운 게. 그냥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스스로 좀 낮춰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데, 아, 그래도 내가 대학까지 나왔는데, 내가 박사까지 땄는데,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요새 그 고학력으로 있으면서 조금 그 진짜 뭐 강의하고 뭐 해 강사료 받는다고 했자 그게 얼마나 그 벌겠어요. 오히려 그 지가 기술 배워가지고 나가면 일당 30만 원 뭐 이런 직업들도 수두룩한데 우리가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뭐 시간당 뭐 강사료 뭐 몇만 원 이렇게 받아가지고 생활이 되겠습니까? 이 사주가 바로 그러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분이 미국에서 박사학위까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가 발생되는 바람에 거기서 그 일자리를 제대로 못 찾고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서도 뭐 고학력자가 옛날하고는 달라서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직업을 제대로 그 전공을 살리거나 이루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분이 서양으로 따지면 금의 기운이죠. 그래서 금생수해가지고 그쪽에서 뭔가 일을 하면 잘 될 수 있는데 또 거기 갈 수도 지금 없는 상태로 그래가지고 상당히 지금 어려운 사정에 빠져 있다. 올해 이제 을사, 병호, 정미 해도 그 운 자체가 이 그 비견을 살리고 전부 다 그런 운이기 때문에 뭐 쉽게 나아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상당히 조금 그 어려운 운에 처해 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나이가 들면서도 이 재가 깨지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또 결혼도 아직 안 하셨고요. 무관사주에 또 이렇게 식상까지 잡혀 있고 그러니까 뭐 남편은 없고 그 다음에 자식은 없고 그러니까 결혼 안 하신 분이 혼자 계신 건데 상당히 좀 사주를 힘들게 가지고 태어나셨다. 그러니까 형제 자매 덕도 없어요. 부모 덕도 없고. 그러니까 혼자 그야말로 뿌리가 강해서 혼자 그걸 다 역경을 딛고 박사학위까지 취득을 했는데 참 안 풀리는 그런 사주를 가지고 태어나셔가지고 지금 고생을 하신 분의 사주를 한번 오늘 풀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